레버리지는 작은 힘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렛대와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지식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마찬가지로 결국 레버리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레버리지에 이용당한다. 나 역시 직장인, 자영업, 건물주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몸으로 체감하게 되었다. 직장 시절엔 회사의 시간과 전문성을 제공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다. 아무리 성과를 내도 월급은 정해져 있었고 내가 일한 만큼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 금융위기 이후 2억 원 빚을 지고 월세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현실을 마주했다. 직장 월급만으로는 위기를 넘길 수 없고 더 이상 큰 돈도 벌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이때부터 현금 흐름을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그땐 아직 레버리지가 뭔지도 몰랐다. 본격적으로 레버리지의 힘을 체감한 건 사업을 시작하고 직원을 채용하면서부터다. 혼자 모든 걸 하던 내가 직원 한 명을 두자 효율이 확 달라졌다.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내 시간이 생겼고 사업 방향성과 브랜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후 사업이 커지며 직원 수와 매출이 늘고 회사는 점점 사람이 일하는 구조에서 시스템이 일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손발보다 머리를 써야 할 일이 많아졌고 그때서야 진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삶이 시작됐다.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해외에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장을 간 어느 날 나는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과거에는 내가 기업의 레버리지로 이용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사장으로서 직원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구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체감하게 됐다. 그러던 중 쌈짓길 820억 원 매각 기사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2011년 560억 원에 매입한 건물이 5년 만에 26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린 것이다. 당시 나는 1평 남짓한 오픈형 매장을 운영하며 매출에 연동된 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그 현실과 쌈짓길의 투자 수익 간의 격차가 매우 컸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직원의 노동력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 자신과 직원들 모두를 더 큰 자본 집단이 레버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쌈짓길에 운영하는 상점 월세와 판매력을 레버리지해 100개 이상의 매장을 통해서 수익을 배당하고 건물 매매가를 끌어올려 수익을 극대화했다. 결국 직원은 100% 레버리지 대상, 사장은 중간 위치, 건물주는 피라미드 최상단의 포식자였다. 2017년 속리단길이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절 빵집 라라브레드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대로변 이면에 자리를 잡았다. 롯데타워 개장과 9호선 3단계 연장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었고 석촌호수도 정비되면서 맛집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나라브레드의 강호동 대표는 현재 이 지역의 입지는 다소 약하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는 세입자 신분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고 인테리어까지 직접 마친 뒤 브런치 카페를 열었다. 오픈 샌드위치가 큰 인기를 끌며 입소문이 났고 인플루언서들도 찾아오면서 조용하던 동네에 점점 유동인구가 늘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다. 다양한 맛집들이 주변에 하나둘 들어서면서 데이트 명소로 자리매김하며 2018년 무렵 속리단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석촌호수 벚꽃축제 시즌이면 인파로 가득 찼다. 아무것도 없던 동네였지만 자영업 사장님들이 맛있는 음식과 정성 어린 서비스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이 지역을 핫플레이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상권은 한정적인데 들어오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임대료는 오르고 땅값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 되자 자영업자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웃고 있던 이들이 있었다. 바로 건물주들이었다. 강호동 대표는 라라브레드를 성공시킨 뒤에서야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재주 부리는 곰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건물주인 왕서방이 가져가는 구조였다. 이 깨달음 이후 그는 즉시 건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단순한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 자영업자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만약 강호동 대표가 이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왔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건물에 입주한 2017년부터 2024년 8년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다. 해당 건물의 대지 면적은 약 60평, 준주거 지역, 지하 1층에서 3층, 연면적 121평이고 나라브레드는 지하 1층에서 2층, 93평을 사용 중이다. 참고로 3층은 건물주가 거주하고 있다. 8년간 월세와 이자는 계속해서 변동되었기 때문에 2025년 현재의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임차의 경우 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8천만 원을 지불하고 시작했다. 매월 700만 원의 월세를 8년간 냈으니 총 6억 7,2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불한 셈이다. 만약 건물주가 대출 없이 이 건물을 매입했다면 그는 8년간 임대 수익으로 6억 7,200만 원을 벌었을 것이다. 8년간 장사 후 2024년에 퇴거한다면 건물주에게 돌려받을 돈은 입주 시 지급했던 보증금 1억 원이 전부다. 카페를 할 후속 임차인이 인수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상복구 비용까지 들어 1억 원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